안녕하세요, 프리한사씨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녹화하고 있는 지금이 12월 30일이니까 2022년도 하루가 남았습니다. 항상 돌아보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만족스러운 한 해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하진 않았지만 뿌듯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봐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형님들 포함해서 저의 방송을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올해 마지막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고 길었던 3분기 실적 리뷰의 마지막 기업으로 고용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본 공부를 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선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고용의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알리안츠 자산운용이 고용의 지분을 10.09%로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분법 규정상 10%가 넘으면 한 주의 변화가 있더라도 모든 변동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특히 매수 매도 가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기관 투자자는 10%를 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분 확대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용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분을 확대했다는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은 알리안츠 외에도 장기 투자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운영 중인 호주의 퍼스티어 7.4%, 영국의 베일리 규포드가 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리뷰하기에 앞서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정말 간략하게 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적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AOI, SPI, DPI, MOP, 소프트웨어, 뇌수술 로봇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OI는 프리와 포스트로 나뉘는데, 프리는 납땜 전에 칩들이 정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포스트는 완제품의 최종 검사가 되겠습니다. 고용이 세계 최초로 3D 검사를 도입을 했고요. 현재 글로벌 점유율 30%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PI입니다. SPI는 PCB 위에 솔더 페이스트가 제대로 도포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솔더링 페이스트 공정은 분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고용은 측정 기술력을 통해서 2D의 문제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MOI는 핸드폰 외관 케이스와 같은 기구물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DPI는 에폭시의 두께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고용은 액체 측정에 대한 특허도 보유 중이고 테슬라에서도 고용의 장비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업체들에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고용의 검사 솔루션, 즉 소프트웨어입니다. 고용의 장비와 엔드-투-엔드 방식의 소프트웨어로 결함에 대해서 AI가 판정을 하고 수정까지 스스로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공정 최적화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도 별도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입니다. 카이메로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조작의 정교함입니다. 허용오차나 수술 구조, 그리고 뇌의 위치를 측정하는 마커까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은 최근 3년간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6%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가격 전가가 가능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 대비 큰 이유는 고용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환율 상승으로 크게 상승하여 환차익이 크게 작용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환에 따른 수익이 약 150억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 동향을 보면 역시나 고용이 로봇주로서 성장주의 멀티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멀티플의 디레이팅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19년도 35 정도의 퍼에서 현재는 16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21년 3분기에 고속 성장세가 역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주가의 하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주가 반전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다리거나
이게 좀 몇 년 정도 걸릴지 저도 가늠하기 힘든데, 두 번째는 본업이 크게 성장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카이메로가 FDA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별 매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보고서상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진투자증권 레포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분기 기준 자동차 전장형 매출 규모가 가장 큽니다. 20년부터 아이템별로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모바일 기기가 40%에서 8%로 감소했고 자동차는 45%로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자동차용 매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면서 향후에 모바일 기기 교체 주기 도래 시에 모바일 기기 쪽 검사 장비 매출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의 매출 규모가 한 단계 점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쪽 비중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사업 보고서상에 표현된 대로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 커넥트카 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정밀한 프로세스와 장비를 차용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나 로봇 수술 영역에서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리콜 비용이나 인명 피해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고용의 정밀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자율주행으로 가는 산업 고도화 과정에 있고 로봇 수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뇌수술까지 로봇 수술의 영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쪽의 매출이 상승을 했고요. 한국 쪽은 매출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쇼어링에 따른 제조업 투자 확대가 그 매출 증가의 배경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20년 1분기 기준 103억에서 210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IR 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환율이 3분기에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유지가 되면서 비중은 축소되었는데요. 타 지역이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비중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년 1분기에 53억에서 금분기에 66억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낮은 것이 비중이 내려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단연 미국 쪽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년 24%에서 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1%로 증가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비중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리쇼어링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사가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해서 사업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품별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중에서는 AOI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며 분기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동차 전장형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PI 매출은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고 소프트웨어와 의료 로봇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역시 유사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의 AOI의 매출이 돋보이긴 하지만 고용의 강점은 역시 K-스마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각 장비가 최적화되어 있고 전후 공정 역시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다른 장비 역시 공정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할 요인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리플로우 장비, 납땜 쪽 장비 최적화 솔루션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의 강점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나머지 숫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1년 3분기 이후 다소 침체되었으나 금분기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더욱 낮아져서 30% 수준의 아주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 흐름은 금번 분기에 굉장히 상승을 해서 5년 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투자 역시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ROE는 20년 이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점에서 정말 믿음이 가는 기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매출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급 3분기 매출을 기록했으나 3분기는 역대급 고환율 기간이었던 만큼 실제 매출 증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IR 통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높은 수준이나 매출액 상승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원재료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의 훼손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 역시 IR 통화를 통해서 간단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 후생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의 증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직원이 회사에서 행복을 느끼는 회사들이 지속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요? 금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IR 통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분기 프리뷰. 지금 12월 달이 다 지났기 때문에 4분기 프리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요. 10% 이상의 지분 공시를 했던 알리안츠와의 별도 미팅 여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문의를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매출 증가에서 환율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장비의 매출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환율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한 것인지 좀 문의해 볼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재료 상승에 기인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장 매출과 미국 매출 증가 배경이 제가 예상하고 설명한 부분이 맞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는 반도체 검사 장비 쪽 현황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이메로의 FDA 승인 계획과 진행 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IR 통화는 통화를 진행한 후에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새로운 기업들을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제가 관심 있는 기업이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정도의 관심 기업이 있기 때문에 댓글로 요청을 주시면 이 기업 중에 많은 요청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2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올 한 해 꾸준히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내년에도 형님들 투자에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